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네. 야외 활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맞아요. 또 야외 활동,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이제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다니는데요. 저희도 이제 방송 끝나면 항상 마스크 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지금의 이런 우리가 이 트래픽이 크게 증가를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인터넷에 대한 접속자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자택에 근무를 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자가격리도 상당 부분 유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자체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뭐랄까 인터넷에 대한 서버 자체가 증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자체도 지금 상당한 트래픽이 증가를 하면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일적인 예로 현재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20%에 대한 속도를 감축시켜가지고 스트리밍 화질을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해서 송출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현재에 대한 접속자도 상당 부분 늘어나면서 자 지금 넷플릭스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네. 자 최근에 다우 증시와 나스닥 증시가 상당 부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넷플릭스에 대한 주가인데요. 하단에 290달러를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360달러까지 약 네. 25% 정도가 오르는데 5거래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만큼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런 스트리밍이 상당 부분 확대가 되면서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넷플릭스에 대한 이용자가 많아졌다는 거겠죠. 그만큼 또 트래픽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트래픽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주가에 대한 전망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요즘 뭐 재택근무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네. 자가격리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과정인데 네. 넷플릭스의 주가에 대한 전망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뭐 일단 뭐 넷플릭스가 국내 주식이 상장돼 있으면 좋은데요. 네. 뭐 이게 해외에 또 상장돼 있는 주식이고 네. 다만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 자체가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따른 국내 콘텐츠 업종에 대한 변화를 좀 더 그쵸.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혹시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드라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사실 저는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네. 사실 이제 넷플릭스를 저처럼 뭐 TV 없이 지내는 인구도 요즘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를 또 모바일로 또 이용해서 또 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그런 상황 자체를 본다면 결국에는 컨텐츠에 대한 제작 업체들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컨텐츠 업종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트래픽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를 증설할 수 있는 쪽들, 종목군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트래픽 증가에 따른 우리 수혜주에 대한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긍정적으로 봐야죠. 일단은 뭐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봤다시피 결국에는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결국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국내 증시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함께 따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런 넷플릭스에 대한 주가의 변화 자체가 국내 컨텐츠 업종과 그리고 서버에 관한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컨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한 시대적인 변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아날로그라고 하죠. 결국 뭐 라디오라든지 네. 또는 신문, 잡지, 또 우리가 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뭐 공중파라면 요즘은 우리가 공중파 TV 잘 안 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대부분 다 뭐 케이블, IPTV를 보시든지 아니면 인터넷 접속하셔서 뉴스를 보시든지 본인 취향에 맞는 부분 자체를 찾아서 보는 맞춤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본방사수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뭐 혹시 모래시계 보셨나요? 모래시계는 안 봤습니다. 예, 나이가. 네. 자, 그런데 모래시계 할 때 그때가 이제 시청률이 한 60%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캐슬이죠? 드라마.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네. 스카이캐슬 드라마 시청률이 약 15%, 20%였어요. 근데 파급력은 스카이캐슬이 훨씬 더 컸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본방뿐만이 아니라 다시 보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클립 영상들이 또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컨텐츠에 대한 파급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 부분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 트래픽이라는 것은 일종의 선로 안에서 어느 정도 이게 4차선이냐 아니면 8차선이냐에 따라서 교통량 자체는 달라질 수 있죠. 8차선이면 트래픽이 아무리 증가를 하더라도 원활한 도로 환경이 되는 반면에 4차선이나 국도 같은 경우에는 막힐 때가 많잖아요. 차가 많아지면. 지금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트래픽을 증가를 할 때는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선로를 다시 한 번 더 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 자체를 이제 증설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런 5G 네트워크 증설 업체들이라든지 또는 이런 반도체 관련된, 그러면 우리가 서버 증설된 뭐 D램이나 또는 낸드 플래시에 대한 그런 기억 장치에 대한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